꼭 안 하셔도 됩니다. 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상클 2교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함께 삶의 기준이 되는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민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이도순 기자 평소에 워낙 또 낙천적으로 보이는데. 아, 그런가요?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도순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는 저 예민하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까 그거네요. 집에선 예민하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무던해진. 그런 사람도 있다. 환경에 따라서. 네.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켜놨거든요. 네네. 오늘 올려주시는 질문 열심히 대신 질문해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지금도 뭐 이미 뭐 이주인님 우리 신랑 맛에 예민해서 오. 냉동인지 무슨 소스인지 정말? 빠졌는지 뭐 만들었는지 다 안다. 아내 입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다. 근데 네, 네, 요리는 라면밖에 못해요. 미각만 초예민. 아, 남편분이 오. 자신은 요리를 못해도 차려주는 걸 다 구분할 수. 이거 냉동이네. 이거 뭐 오뚜기 거 아니야? 이렇게 백설 아니야? 이렇게 다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저 어우. 아까 1교시 때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그렇거든요. 뭘 먹어도 다 맛있어서 요리를 못 하겠어요. 내 입맛은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가끔 이제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거 부조리하다 무슨 얘기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다 느껴. 이러면 좀 부조리. 저는 이제 저도 똑같이 요리를 너무 못 하거든요. 제가 끓이는 건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라면도 안 먹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맛의 차이를 못 느끼니까. 한강라면 끓이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끓이냐면 물에 물 받아놓고 라면, 스프, 계란, 만두 다 한꺼번에 넣고 그냥 끓이고 딴 데 갔다 와요. 끓기 전에요? 예. 맹물에? 왜냐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또 이런 면이 있으시죠. 저보다 더 심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남이 해주는 건 다 맛있지만 변별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부조리하진 않아. 그러니까 변별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잘 드시니까.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까 본방송 때 못 여쭌 게 있어서 하나만 좀 두 개만 여쭐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나이가 들면서 너 예민했는데 많이 묻어내졌어. 아니면 묻어냈는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이렇게 좀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요게 뭐 삶의 경험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 교육을 받아서 호르몬 때문에 그러니까 예민함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변하죠. 그런데 그런 예민함과 관련된 연구들을 또 이걸 또 수십 년 또 추적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걸 네. 대단하다. 그 보통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우리 네 사람이 다 같은 친구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예요. 네. 예민함에서 1등, 2등, 3등, 4등이었어요. 네, 네, 다. 그래서 그래서 김연아 아나운서는 완전 하나도 안 예민한 묻어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완전 예민한. 네. 네. 우리 이도성 기자께서는 자 1, 2, 3, 4등인데 세월이 쭉 지납니다. 20대 막 이제 놀다가 왜 이렇게 예민해? 하나도 안 예민해 이러고 이제 지납니다. 네. 20년 후에 이제 연구자가 찾아갔어요. 네. 20년 전을 기억하고 있는. 그러면 확실히 네 사람 모두 평균적인 것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예전보다 덜 예민해졌어요. 네.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이 덜 예민해진다라는 건 못 느낀다라기보단 자기의 예민함을 표출하는 방법에 약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기술이 들어간 거죠. 사회생활을 경험을 하는데. 네. 자,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덜 예민하게 군다. 네 사람 모두. 네. 그런데 이 네 사람 간의 순위는 안 변한다.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민한 그래서 사람은 쭉 예민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예전보다 덜 예민해졌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를 정말 보는 거고. 네. 그런데 근데 이 네 분이 네 사람이 보면 항상 그러죠. 참 걔는 예민해. 걔는 하나도 안 예민해. 이거는 거의 안 변한다. 신기하네요. 되게 네. 신기하네요. 근데 나이 들면서 더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네네. 있죠. 이건 상당 부분 조금 건강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신체적인 네.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예민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의 건강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그쪽 감각을 키워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잘 떠올려 보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유난히 더 예민해지는 사람들은 숫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네, 좀 더 까탈스러워지는 분들의 숫자는. 근데 그분들의 인생사를 보면 조금 굴곡이나 아니면 파란만장함이 있는 것들도 그래서 사실 더 있죠. 예민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좀 이제 연배가 있으시면 조금 삶에 대해서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이런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편안해 보인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해 일부는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너그러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욕심나고 네. 하는 게 욕심내고. 쉽지 않아서. 네, 그렇죠. 더 성마르고 까탈스러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격이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그건 거기서부터는 성품. 성품. 네.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아. 보여주는 성품이라고 봐야 MBTI처럼. 되겠죠. 최근 3년 내가 살아온 것 거기 응용력이 응용력이 너무 좋으시다. MBTI처럼. 그리고 아까 또 질문 못 드린 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민한 사람들이랑 지낼 때 이제 좀 지혜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능력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좀 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떻게 좀 지혜를 주신다면 너무 예민해 욕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민하다라는 것은 어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마음의 눈금이 딱 2개밖에 없어. 맛있다, 맛없다. 근데 예민한 분들은 한 7단계쯤 되는 거죠. 한계가. 네,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1점부터 그렇다. 7점까지 말 돼서 단계로.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예, 아니요로만 물어보면 되지 뭐 이렇게 7개나 눈금을 놔 이럴 때가 있죠. 네네. 또 어떨 때는 7개쯤 눈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왜 예, 아니요로밖에 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7개 눈금, 저 사람이 예민하다라면 저 사람은 7개 눈금, 나는 2개 눈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은 많이 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많이 물어봐야죠.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쪽이 아는 쪽에 더 많이 물어보는 게 정상이고 네네. 또 알려주는 사람도 그러니까 또 자기 존재감이 생기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너 왜 그러니가 아니라 진짜 이게 달라? 진짜 이게 이렇게 몰랐다는 걸 얘기해야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해당된다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사실은 그게 또 맞는 거예요. 네네. 그게 또 배려이자 공존하는 또 좋은 그런 사회적인 기술이죠. 이 맛을 이게 다른 게 느껴져? 무슨 재료 들어간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 맛있는데 왜 그래?라고 하지 말고. 그렇죠. 네네. 어떤 이게 맛이 차이야? 다른 거야? 이런 거 좀 이 맛이 또 이 맛이랑 또 이러면 뭐가 뭐 산도가 다르다는 전 뭐 이해할 수 없지만. 네. 그렇죠. 하지만 제 혀로는. 교수님끼리 한 병 라면은 모두 다 맛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네. 일관되게. 일관되게. 네, 이런 라면이 아깝다는 얘기 들어요. 근데 교수님은 그것도 맛있게 드신 거예요? 전 다 맛있죠. 저는 심지어 눈금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심지어 끓여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다음날 먹어도. 이 정도면 눈금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다. 맛에 대해 네. 내 생존에 먹을 수 도움이 있는 된다. 거고. 곰팡이만 없으면 다 먹는. 저는 그래서 집들이의 섭외 1순위입니다. 집들이의 섭외 1순위. 뭘 줘도 맛있어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아니, 그거 열심히 댓글 보고 있어요. 네네. 오유나 바라기님이 네. 저는 말투에 예민해요. 그래서인지 말을 예쁘게 한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사실 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의 있게 해야 되는. 나의 예민함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현은 시키고 싶은데 그거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사실 4, 5, 60대 다 사망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죠. 짧았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는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수십만 년 동안 가져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사망했다는 것을 짧게 의미합니다. 살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의 민감함에 기초해서 쌓아갈 수 있는 많은 완성을 향해 지향해 나가야 되는 능력.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분께서도 10년 전에 자기 말, 그러니까 지금의 말을 보세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지금의 말이 낫죠. 많이 어른 됐네요, 저희도. 맞아요. 그러면 또 10년 후에 또 말이 또 훨씬 또 다 달라지겠죠. 그러겠네요. 특히 말 같은 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나는 정말 이쪽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뭐 심지어는 그래서 섬세해지고 싶은데 말에 있어서의 섬세함을 제대로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50대, 60대가 되기 전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러니까 말이 완성되지 않았을 텐데 심지어는 지금 70대 초반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 한 분 중에도 야 내가 60대 초반에 이게 스마트폰 초창기잖아요. 네. 1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랑 뭐 주고받은 무슨 얼치기가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느낌이 정상인가 김 교수? 그래가지고 당연히 정상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되는 능력을 향해 쌓아가시는 거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은
예, 상당히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라고. 이런 게 전형적으로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예요. 쌓이다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내공, 연륜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심지어 70대가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오늘 참 어떤 날 있잖아요. 오늘 하루가 다 끝나고 이제 네. 귀가하시면서 아, 참 오늘 괜찮았다. 아, 오늘 진짜 별로였다.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0대, 20대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 나쁘다가도 끝날 때 누가 칭찬해주면 하하. 아, 그러네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막 좋다가도 퇴근할 때도 만약에 어떤 분이 와! 뭐 이러면 와! 괴롭죠. 네.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면은 얼추 계산하지만 70대가 돼야 오늘 좋은 거 3개, 나쁜 거 2개 있으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 1이야. 와. 이 정도 미소 지으면서 퇴근할 수 있는 능력이. 저 네. 3, 40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모른 거예요. 저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70세인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는 걸 엄두도 못 냈던 3, 40년 혹은 4, 50년 전에는 밝힐 수 없었던 사실이죠. 그러네요. 예전에 연구를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할 수가 네, 없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지게 되는 아주 좋은 직관적인 능력들이 상당히 내 민감함, 예민함에 기초할 텐데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진짜 말투에 예민한 분이 많은 것 같은 게 서윤서님께서도 저희 남편은 늘 말투에 너무 예민해요. 제 눈빛, 말투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짜증을 낸다고 저에게 쏘아붙여요. 눈빛까지 그 차이를. 감정을 읽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속에 있는 근데 감정을. 진짜 교수님이 이야기해주신 부분을 좀 참고해서 네.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야, 이 예민함에 대한 질문도 계속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된 질문도 좀 있어서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어도 몇 가지 먼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마음의 지혜, 그리고 부제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8가지 심리학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게 그 온라인 서점 사이트 들어가니까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시 한번 김 교수님의 어떤 명성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요겁니다. 근데 보면 8가지로 굳이 나누셨어요. 네, 네. 제가 읽어보면 사람을 대하는 지혜,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 일을 해나가는 지혜, 사랑을 지키는 지혜, 돈에서 자유로울 지혜, 성공을 꿈꾸는 지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이 그래도 미래. 이렇게 8섹션 나누셨더라고요. 네. 혹시 이렇게 나누신 어떤 기준. 기준이 뭐 사람들이 많이 여쭙는 그런 건가요? 아니 어떻게 나누셨어요? 이렇게 질문에 답을 그냥 넣어버리시면 아, 네네. 감사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이었군요, 그게. 네. 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을 최근 지난 3, 4년 동안 제가 받은 질문을 쭉 넣어봤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통계적으로 돌려봤어요. 요인 분석이라고 하죠. 몇 개로 묶일 수 있나. 근데 8개 정도로 기본적으로 묶이더라고요. 물론 그 질문들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취급하면 수천 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8개로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게 묶이는 게. 그래서 한번 8개로 한번 묶어서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강의를 하면서 그 들어오신 분들과 계속 대화를 했죠. 그 대화한 내용, 제가 답변 드린 내용, 또 그분들이 또 제 답변을 듣고 대답하신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봤고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 인간사가 8가지로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800개, 8000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하나만 꼽아서 저희가 더 갖추면 좋겠다고 느끼는 건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 약간 요새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뭐가 진짜 행복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든 뭐 도성 기자와 함께하는 순간이 행복하지만 이게 진정한 행복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저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원포인트 레슨식으로 네, 네. 제가 먼저 궁금한 거 하나씩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 인지심리학자가 알려주는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 어떻게 해야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행복의 가장 반대인 불행, 네. 그 불행한 순간에 또 갑자기 불행해지는 공포, 네. 공포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예. 귀뚜라미 공포증이라고 하시는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귀뚜라미만 보면 막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 더듬이 낀.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직각적인 거, 뭐 동그란 거 이것만 봐도 너무 환공포증 다 있죠. 네. 조류. 네네. 그런 거 조류 그런 거 어떻게 되느냐 타고나는 거죠. 타고나는 거예요. 네. 이유 없어요. 이유 없단 말이죠.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시죠. 30만 년 전 조상님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그라미 있을 때보다 안 좋은 게 있으면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아. 귀뚜라미 볼 때마다 안 좋은 게 있었으면 그런 공포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건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정된 것들이죠. 행복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난히 막 어떤 촉감의 행복 느끼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맛의 행복 느끼는 사람 있고 또 어떤 걸 보는데 막 장엄한 광경 보면서 행복 느끼는 사람 있고 또 이런 분들 있죠. 운동하면서 행복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예, 예. 정말 다양하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남의 기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남의 행복 기준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나 이럴 때 참 좋다, 이럴 때 힘난다, 이럴 때 참 짜릿하다. 이럴 때마다 무조건 매번 건건이 그때마다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을 해라. 내가 좋은 걸. 좋아하는지를 찾아야 되는군요. 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기록해야 네. 돼요. 내가 좋은 것들. 그러니까 그러네. 몰랐네요. 제가 리스트업이 안 된 상태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이 안 되는 건 그 순간이 좋은 게 대부분 의외로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사소해서 기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편안한 오후, 그러니까 주말 오후에 노곤하는데 커피 한 잔 딱 하고 난 다음에 소파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거 있잖아요. 이걸 뭐 에어캡슐이라고 하나요? 뽁뽁이를 뭐라고 하나요? 네. 뽁뽁이를 하시죠? 네, 뽁뽁이. 뽁뽁이. 네. 뽁뽁이를 딱 터뜨렸는데 그때가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뽁 했는데 뽀복 하는데 너무 재밌어.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한 30분 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네. 너무 사소하죠. 에어캡슐, 이 뽁뽁이. 네.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와, 네, 신기하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뽁뽁이라고 기록을 할까요? 그렇죠, 뽁뽁이. 아. 그래서 제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마다 그분한테 가져다 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요새는 전 부부싸움 하면 뽁뽁이 갖다 줘요. 아.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신기하다. 이거 하다가 홈쇼핑 보다가 뽀복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뽁뽁이는 뭐 이거 뭐 사실 말만 잘하면 택배 기사님한테 그냥 공짜로 얻을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거잖아요.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쓰담쓰담 해주면서 너도 쓸모가 있구나. 네. 그래서 뭐 문구점보면 말랑이나 뭐 스피너 같은 거 그런 게 잘 팔리는 게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거에 반응하는 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대신 저는 좀 먹는 거. 저도. 네, 먹는 거. 네, 먹는 오늘 거. 관통하는 게 계속 디저트. 김병일 교수님은 먹는 거에 네. 민감하진 않은데 되게 양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저는 갖다 이렇게 드려요. 시각적으로도 좀 큰 음식을 좋아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자꾸 막 그다음에 자꾸 비싼데 맛있는 거. 일본식 그런 막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한. 그런 아 진짜요? 디저트 저는 안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게 거대해 보이는 거. 밤식빵 이런 거 예, 좋아하시는 예. 큰 거. 네, 네, 네. 아. 오리탕. 오.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12분 넘어서 벌써요? 저랑 도상기가 하나씩만 뽑아서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근데 죄송해요. 짧게 네. 짧게 시간이 많이 갔어. 전 사실 전 아니고 우리 댓글 중에 줄라이님 저희 아들이 22살인데 인간관계에 너무 예민해서 친구를 못 만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식사할 때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면서 다시는 못 만나겠다고 합니다. 상대에 대한 단점만 눈에 들어와서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또 진희님 40대 후반에 많이 노력해서 둔해졌어도 친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되뇌어서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손절을 하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거 사람을 대하는 기준 어허.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가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정말 냄새나 소리 때문에 정말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지인의 냄새와 소리 때문에 그 사람과 결국 거리가 멀어진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옆에서 봤더니 그분 자체가 기준이 엄격해요. 아.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와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 배려하고 불편감 안 느끼게 해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높으니까 나도 거기에 올라가고 내가 거기에 올라있으니까 못 오는 사람 혹은 신경 못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게 생기는 거죠. 내 기준이 엄격한 거예요. 내 기준이 엄격한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살릴 것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엄격한 기준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상대방한테 조금씩 알려줘야 돼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그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뿌리는 거. 섬유유연 옷에 뿌리는 거.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쁜 통에다 가지고 다니시라 그랬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려드리라고. 어우 참 이렇게. 왜냐면 내가 냄새에 좀 취약하지 않니? 근데 내가 널 좋아하지 않니? 어허. 그러니까 너한테 나는 혹시라도 너도 모르는 냄새가 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스럽게 아이템 하나를 한번 사서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예민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나는 널 좋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거 같이 좀 해줘. 이 말을 하나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걸 재미있게 풀어내거나 아니면 유쾌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그럼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자녀가 22살이신 분이라고 그랬죠. 이거 유쾌하게 풀어나기 어렵죠. 근데 30대, 40대, 50대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유쾌하게 풀어내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우리가. 네. 평생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와, 지금 이분께는 네. 정말 네. 정말로 금과 같은 조언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시면 그럼요, 되죠. 그럼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걸 유쾌하게 상대방과 공유하고. 네. 네. 왜냐면 그게 불편한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본은 내가 널 좋아하고 너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네. 그거군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돈에서 자유로울지 요즘 사는 게 빡빡하잖아요. 이걸 마지막 질문을 해서. 아니, 네, 네. 돈이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안 행복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가지고 자본주의 사회, 시장주의 사회에서 네. 이거 어떤 지혜입니까 이거는? 이것도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돈이 안 아깝네. 예전엔 아까웠는데 요 순간을 기록하셔야 돼요. 안 아까운 순간. 네, 네, 네. 근데 그게 부에 대한 부자에 대한 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안 아깝거나 뭐 옷 사는 게 안 아깝거나. 그렇죠. 예전엔 아까웠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요 정도까지 버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예전에 다른 그 온라인 채널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네. 있어요. 저에 대한 부자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사대문, 서울시 사대문 안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 요금이 아깝지 않으면 전 부자다. 이거 맞아. 이거 세네요. 와. 상당히 부가 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저는 네. 항상 아까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당 아직은 6,000원 저보다 하는데. 부자가 아니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 주차비가 아깝다라는 걸 저는 늘 고민을 했느냐. 주차비는 아까운데 그 주차를 그런데 이상한 데 하거나 불법 주차하면은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 오랜만에 만난 대화도 1시간, 2시간이 망가지잖아요.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돈이잖아요. 치르는 돈이죠. 당연히 불법 주차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 돈이 괜찮아.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주차비 정도는 내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깝지 않아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반드시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옷을 갔는데 입장권을 살 때 항상 뒤를 갔는데 이건 내가 이제는 앞을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탄탄한 자기 정의가 있는 부자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안 아까웠던 거 말고 아까웠는데 이제는 안 아까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걸 끝까지 모르면 100억을 벌어도 그 주차요금은 아까워요. 1000억이 있어도 그 주차요금은 아까우니까 징징대며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아쉬울 정도인데 정말 매일 김민희 나오시면 안 교수님 됩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궁금해요, 진짜. 아까 그- 3교시 안 합니까? 3교시? 저 잘 삐져요. 안 그래도 다들 방송 시간 10분만 늘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 여러 가지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네요, 진짜로. 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네. 끝까지 함께 맞아요. 해주셨어요. 김민희 교수님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나와 주실 맞아요. 거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샹크리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사실 또 이 책도 굉장히 저도 꼭 읽어봐야겠어요. 8가지로 나누고 맞아요. 마지막 정리. 기록을 합시다. 기록. 행복한 순간, 내가 돈이 안 아깝던 순간 기록을 하자. 요거 하나 딱 머리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마무리해 주시죠. 그렇다면 자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의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 채널 JTBC 뉴스 채널에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샹크라세요.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